1월 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뉴욕 증시는 되게 좋았는데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어제 대만의 폭스콘 아시죠? 전자제품 조립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업체, 여기에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미국에까지 영향을 가게 되었냐? 자, 폭스콘에서 발표하기로는 현재 AI 서버에 대한 요 매출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요거 조립해 주는 데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양도 굉장히 늘어나고 지금 수주 잔고도 굉장히 높아 미래에도 이만큼 만들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역시 반도체에 대한 사용량이랑 딱 비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럼 AI 기업들 요즘 이제 피크를 찍고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지표 하나가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다? 야, 이거 반도체는 더 가겠구나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빅테크들 위주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다 보니까 뉴욕 증시 전체가 반등하는 모습이 또 한 번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어제 SK 하이닉스가 올라간 이유도 요게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간 부분은 이제 한국 시장의 부담 플러스 내일 미국 증시에 좀 하락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부분이구나 정도로 요거는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이 좀 좋은 이유는 이 정도고, 앞으로 좀 부담이 되는 내용은 요런 게 큰 역할을 한다 정도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건 이거예요. 인플레가 생각보다 잘 안 잡혀요. 근데 미국의 경기는 괜찮아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고, 물가 지표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금리는 더 내리겠지만 속도는 조절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 자연스럽게 요즘 이사들이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건 생각을 하되, 반대로 경기가 조금 더 꺾이는 모습이라든가 인플레가 좀 더 안정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에도 속도가 훅 하고 나게 될 수 있다 정도로 기대를 하면서 이 내용도 앞으로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시장의 유동성이 풀린다는 건 증시가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게 될 것이다 라는 거니까요. 어느 정도 보합권의 뉴스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말씀드리며, 국제유가는 WTI 기준 73.56달러 마이너스 0.54%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약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 만한 뉴스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자, SK 지금 HBM 관련해서 증설한다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좋다는 건 아직 장사 잘 될 시기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네, 요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엔비디아의 범용 반도체 말고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브로드컴의 아식인가요? 이쪽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HBM이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많이 팔릴 거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또 하나의 큰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쪽에 반도체가 주목을 받는다는 건 이 AI 학습의 마무리가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실사용되는 이런 부분이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했을 때 보여지는 건 지금 LG전자, 마이크로소프트와 AI홈부터 칠러까지 전방위 협력을 발표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이제 스마트홈 쪽으로부터 일단 시작을 하려는, 이렇게 적용을 시키려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3D 노동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사람 구하기가 엄청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인건비도 비싸고. 이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아까지 해준다라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초기 선점을 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성장세가 여기서 훅 하고 보여지게 될 수도 있겠죠. 또 하나의 산업혁명이 오게 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탄다? 그러면 그 기업들만큼은 조금 가격적으로 비싸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밀고 가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수급 좋으면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거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 성장이 꺾이질 않고 있어요. 미국
그리고 인도 그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의 일거리를 많이 넘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건 그냥 따라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안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벼뜬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중국, 동남아 이쪽의 물량이 미국에 안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얘기하겠죠. 트럼프가 있으면 태양광 풍력은 완전히 죽는 것 아니냐. 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이죠. 근데 공화당 지역에서의 순수한 요 친환경 설치 비용이요. 누적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지역을 압도적으로 넘어갑니다. 뭔 소리냐? 앞에서는 우리는 친환경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투자는 몇 배 이상 더 하는 게 현재 공화당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쪽은 밀어주게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근데 이제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쪽에 햇빛이나 바람이 되게 좀 품질이 좋은 거, 그 부분 첫 번째에다가 이미 미국에서는요, 석탄 발전보다 이쪽의 단가가 훨씬 싸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석탄 발전하느니 차라리 친환경 발전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 부분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솔루션, 이쪽은 자회사 큐셀 때문에라도 기대감 커진다. 요거 꼭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컬처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 뭐 글로벌 엔터 시장 올해도 휩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여기에 영향을 받은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요걸 한번 보는 게 어떤가. 지금 인디 브랜드도 그렇고 수출이 엄청 나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나라 K컬처에 대한 유행이 계속되면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좀 같이 보는 게 어떤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밸류업 관련해서 지주사에 대한 리포트가 요즘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요거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미 두산이나 이런 데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거를 따라가는 이런 회사들도 있어가지고 이쪽에 수급 괜찮다? 기회가 될 수 있다. 배당 시즌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온다는 건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 못하는 어떤 게 여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외에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내용 한번 확인하시고 내용이 마음에 든다면 따봉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뭐 시장이 풀리는 것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나오는 내용도 너무 괜찮다 보니까 높은 평가로 인해 주가가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현재 우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폴란드 원전 설계 마무리가 눈 앞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너빌리티의 역할론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 풀어보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미국이 설계나 이런 쪽은 짱짱합니다. 원천 기술부터 해서. 근데 제조 능력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많이 딸려요. 실제로 막 조선이나 이런 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한테 배 만들어 달라 막 하고 있잖아요. 이건 원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조적인 능력에서 우리나라도 좀 되게 많이 높은데 몇몇은 일본으로 이 하청, 주문 이런 것까지 냈었잖아요. 그랬을 때 미국은 훨씬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미국에서 원전 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에너빌리티가 주기기 관련으로 해서 하청을 많이 받기도 해왔었고요. 그럼 이번에도 폴란드 원전 관련해서 이게 제대로 설계 진행되고 이제 시공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에너빌리티의 주기기 관련되어 있는 일감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름에서 들어가는 것처럼 앞에 주가 붙기 때문에 가장 많은 걸 남겨 먹을 것이기 때문에 실적은 더욱더 올라가게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다? 폴란드 원전으로 유럽의 원전 관련 주문이 끝이냐? 그럴 리가 없겠죠.
그 주변에서도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들려오고 있고요. 실제로 몇몇은 미국에서 일거리를 따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체코 이야기가 되게 좋은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많은 부분이 두산 쪽으로 일거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 쪽에서 따낸 게 실적은 훨씬 더 좋긴 하겠죠. 하지만 일정 영업 마진을 보장해주는 이러한 계약을 생각을 했을 때 미국 쪽에서 일거리가 넘어온다라고 해서 두산이 돈을 못 벌까요? 우리는 그냥 상황 자체가 너무 잘 풀리고 있으니 편안하게만 봐도 된다. 현재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말고 다른 쪽에서도 지금 계속 이거 원전 따내갖고 두산 쪽으로 이 죽이기, 주문 제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대형 원전,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형만 좋냐? 아니죠. 소형 원전, SMR도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주문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지금 첫 상용화를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레퍼런스가 확보되면 이제 후속도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대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려오게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다? 수소 전주기 관리 기술 선제 확보, 한미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면, 자, 전기를 사용하는데 가장 좀 사용량이 많은 시간이 낮이죠. 원전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이걸 안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럼 버려지는 전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보통 요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보관을 할지, 좀 저장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ESS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수소거든요. 근데 ESS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전기를 두고 원래 있었던 송전망 그 이용하는 것밖에 여기서 확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수소는 뭐다? 보관하면 어디든지 간에 이걸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장기 미래 수익성을 생각했을 때 여기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수소 발전이 앞으로도 이 양이 증가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 기술로서 관심을 많이 받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쪽 사용되는 건 원전뿐만 아니라 풍력이나 태양광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이쪽에도 의무적으로 지금 ESS를 붙이든가 아니면 다른 쪽을 붙이든가 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에서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되게 좋아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주기 기술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라면 그러면 실적에 맞춰가지고 쭉 하고 여기서 미래 먹거리가 확보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1차 시장은 물론이거니와 부가 시장까지 제대로 지금 발을 뻗쳐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가 굉장히 밝다? 현재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수급과 차트를 보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죠? 일단 개인이 털리는 걸 기본으로 기관이 사면 속도가 조금 느릴 수 있겠지만 외국인까지 달라붙으면 그때는 훅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근데 지금 어떻죠? 개인 털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외국인 이틀 연속으로 들어오니까 상승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럼 앞으로도 여기에서 빨간불이 꾸준하게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추가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했을 때 지금 볼리지 상단에 돌파한 상황에서 여기 자리가 잡히게 된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구간 어디다? 61선. 과거에도 여기에서 크게 눌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를 돌파를 못한다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빠르게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물려있는 개미가 많은 자리가 21,000원이거든요. 요 아래까지는 수월하게 갈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한번 쉬어가는 모습 분명히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본전까지 물려있던 게 풀리게 되면은 팔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그 물량 소화 전까지는 여기 이상으로 급등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확 하고 돌파하게 되면 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기대감을 갖되 그게 아니라면 소화 완료된 다음에 올라간다라는 마인드로 이 이후는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이후를 지금 벌써부터 다루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빠른 것 같아갖고 그냥 큰 틀만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한 다음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땐 추세가 좋으면 좋은 대로 그대로 갈 수 있다 정도로 여기는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보여지는 게 보다 원전 너무 좋은데 원전뿐만 아니라 수소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지금 당장에 떠오르는 먹거리라면 수소는 분명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급은
외국인 위주로 그리고 기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상단 위에 있으면 속도가 붙을 것이고 60일선 돌파한다면 쭉 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저항을 봐야 되는 건 21,000원 조심하자. 자, 이렇게 해서 에너빌리티 쭉 한번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남은 시간 화이팅 하세요.